어린이 변신 캠페인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충원의 그림 교실. 김충원의 그림 교실. 멋지게 그려보자. 안녕하세요. 김충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만화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만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근데 만화는 말이죠. 보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리는 것도 무척 즐겁다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즐거운 만화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만화는 그림과 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 그림과 글이 적절하게 서로 어우러져서 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만화 그림은 그 내용에 맞게 잘 표현된 그런 그림이 좋은 만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만화는 만화가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모두 다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기본적인 원리를 그리고 그 요령들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만화가들 있잖아요. 그 만화가들이 모두 여러분만한 나이 때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 자리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만화를 그릴 두 어린이가 나와 있어요. 먼저 소경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지훈 어린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어린이는 만화를 무척 좋아한다면서요? 네, 심심할 때마다 그려요. 심심할 때마다 만화를 그리면은 그때 그리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야깃감을 어디서 찾을까? 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소경진 어린이는 자주 그려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그린다고 엄마한테 혼나요. 많은 어린이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냥 공부하고 만화 그리는 거하고는 서로 정반대되는 걸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화를 그리는 것도 틀림없이 좋은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든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이 좋지가 않죠. 자, 그럼 먼저 그림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한 가지씩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준비물 중에서 필요한 것은 연필이죠. 이 연필은 항상 여러분이 항상 쓰는 연필, 그 연필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이는 문방구에서 파는 복사용 종이, 스케치북보다는 그런 좀 얇고 그렇게 값싼 종이,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종이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펜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전문적인 만화가들이 쓰는 이런 펜은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효과는 여러분들이 보는 만화와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먹물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아주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다루기도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펜이라든가 무슨 사인펜,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이런 것으로 그냥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칼라펜 같은 것은 까만색을 칠할 때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우개인데요. 지우개는 하얗고 말랑말랑한 거, 이런 거 좀 큼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꽂는 식으로 된, 연필식으로 된 이런 지우개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잘못된 선을 지울 때 쓰는 화이트라든가, 화이트라고도 하고 수정액, 그런 말도 쓰죠. 바로 이렇게 지우는 것들, 그리고 넓은 면적을 지울 때는 이 포스터 컬러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사인펜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포스터 컬러로 하면은 어때요? 사인펜이 번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이트를 사용하면 번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색칠하고 싶다면 색칠할 물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위라든가 칼, 그리고 삼각자 뭐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런 일정한 형식이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멋대로 그렇게 만화를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만화든 간에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멋대로, 자유자재로, 여러분 편한 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화면인데요. 그 사람 얼굴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어떤 스케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야 하겠다는 것을 화면에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을 머릿속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스케치된 것을 그냥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만족을 하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릴까? 못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종이에다가 펜을 곧장 들어가지고 곧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이 눈부터 그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코의 위치는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입의 위치는 이렇게 금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를 자, 이렇게 그렸어요.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요. 네, 귀를 그리고 머리카락.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주 졸린 남자를 그려볼까요? 졸린 남자니까 우선 아주 졸린 눈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의 모양도 조금 다르게요. 네, 입은 이런 식으로, 눈썹은 네, 이렇게 눈에 붙여서요. 그리고 귀를 그리고요. 머리카락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그리세요. 자꾸 그리다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참 느낌이 좋았다. 여기서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참 들었다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또 하나 그려볼까요? 여자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웃는 여자, 눈썹이 이렇게 생겼겠죠? 코가 좀 뾰족하게 그리고 입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를 그리고 귀를 그리고요.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고 네,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아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의 모습은 자, 눈을 약간 떨어지게, 눈 사이가 약간 떨어지게, 그리고 코는 아주 작게, 입도 귀엽게 이런 식으로 얼굴 형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눈썹,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내킨 대로 그렇게 그리세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그릴 때는 머리카락이 전체적인 외곽선이 머리통의 외곽선 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크게요. 그래서 나중에 색깔을 칠해주면 되죠. 또 여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윤곽선을 먼저 그릴 때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눈을 큼직하게 그리고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눈동자를 이런 식으로요. 아주 귀엽게 그렸죠? 그 다음에 머리띠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거기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게 아주 쉽게 그냥 그리면 되겠죠? 자, 이번에 강아지 그려볼까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을 그리고 코를 까맣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얼굴 형태. 그리고 강아지는 머리카락 대신에 귀가 있죠? 큰 귀가. 자, 이런 식으로요. 또 몸을 그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네, 아주 빨리빨리, 아주 명쾌하게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꾸 자기 손이, 자기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머리에서는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데 손이 잘 안 따라가죠? 그것은 연습 부족 때문에 그래요. 연습을 만약에 되면은 자기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이 그대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번에는요. 좀 더 사실적인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남자의 얼굴부터 그려볼 테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 선을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기가 좀 어렵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조금 발랄한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얼굴과 함께 몸통까지 그려볼게요.
자, 다음은 만화를 그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잘 그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손을 그리는 방법, 기본적인 요령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다음에도 우리 그 몸의 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다리 이런 관절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 밖에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든가 자동차, 뭐 건물, 우리 방 안에 그런 장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만화를 그릴 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자, 동물을 잘 그리려면은 우선 그 동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이 있는 강아지 모습이라든가 고양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재미있게 그려보자를 참고로 해도 좋을 거고요. 사람은 신나게 그려보자를 참고로 하면 좋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멋지게 그려보자를 마치고 만화를 그리는 본격적인 만화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만약 만화에서 과정이 없다면은 만화는 김 빠진 콜라처럼 정말 밍밍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면서 웃는 것은 바로 그 과장 때문에 웃는 거거든요. 무슨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구멍 속에 빠져 가지고 그 안에서 기어 나온다든가 혹은 뭐 이제 절벽에서 걸어갔는데 자기가 알아채기 전에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과장이죠. 자, 표현에 있어서 과장. 제가 간단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떤 아저씨가 깜짝 놀란 표정이죠. 이 정도면 그냥 놀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조금 더 놀랬죠? 이번에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마에 땀도 한 방울 있고 눈도 조금 커지고 눈동자가 조금 작아졌죠? 입은 크게 벌어졌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어때요? 이번엔 눈이 거의 튀어나와 있고 입은 그냥 쫙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침도 막 튀어나오고요. 이 정도의 과장을 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웃는 거죠. 그런데 이 과장도 너무 심하게 되면은 지나친 과장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동작을 그릴 때도 어떻게 평범한 동작보다는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그리게 되면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한 남자가 뛰어가고 있죠. 아주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좀 더 과장된 모습을 볼까요? 자, 어때요? 자, 다리가 찢어지게 뛰어가고 모자가 뒤로 날아가고 밑에 그림자에서부터 몸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과장해서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뛰어갈 수는 없겠죠. 자, 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기호예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개 기호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가 감정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동작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음을 나타낼 때 쓰죠.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어떤 친구가 돌멩이를 맞았죠?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여러 가지 기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선은 이 돌멩이가 날아온 선이죠. 그 돌멩이가 날아왔던 과정,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날아와서 여기에 맞고 이렇게 튕겨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이 아이의 표정은 바로 그 감정을, 돌멩이가 날아와서 갑자기 얻어맞은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황당했겠죠? 바로 그런 거죠. 다음에 여기 있는 별표는 바로 효과음 대신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꽝 혹은 뭐 퍽 소리가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대신에 별 모양을 씀으로 해서 아, 굉장한 소리가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얼굴이나 몸 근처에 이렇게 떨리는 듯한 이런 보조적인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극적인 느낌을 더 주는 거죠.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만화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글이 만약에 없는 만화라고 한다면 그 만화를 보고서 그 내용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화는 어떤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만화를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만화에 사용되어지는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느끼는 거죠. 바로 그 느낌으로 그 만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만화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들에 대해서 제가 말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죠? 자, 사랑을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깨진 거죠. 그럴 때는 표정도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자,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뭐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아, 좋은 아이가 떠올랐다. 이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그려가지고 토성을 이런 식으로 그릴 때가 있죠. 자, 바로 어지럽다는 표시죠. 어지럽다는 기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 밖에도요. 영어로 이렇게 Z자를 쓰죠. 이것은 아유 졸려 혹은 잠을 자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죠. 자, 다음은요. 실제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코에서 풍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화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호가 자, 이런 식으로 음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음악에서 쓰는 그런 음표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만화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쓰이게 되죠. 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알겠다. 느낌표. 그 물음표한 느낌표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표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표시는 뭔가 황당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때 사용되죠. 만약에 자, 화가 났다면 화가 났을 때의 기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바로 뭔가 이렇게 폭발해서 뭐가 터진 것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땀방울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정도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만화는 그림과 그 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만화 속에 보면은 바로 그 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글이 바로 이 말풍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에 의해서 그 글이 말하자면 독자에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말풍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풍선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장 제가 많이 쓰는 형태는 이런 구름 모양의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의 대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말풍선을 너무 크게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너무 작게 그리면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읽기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을 조심해서 먼저 스케치를 할 때 이 글이 어느 정도의 양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 말풍선을 그려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말풍선도 있고 다음에 각이 진 이런 말풍선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풍선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뭐 깜짝 놀랐을 때나 혹은 소리를 비명 소리 같은 걸 지를 때나 그럴 때는 되게 이런 말풍선 많이 사용하죠. 자, 다음에는 이 스크린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린톤인데 우리가 만화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만화가들이 스크린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스크린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화방이나 문방구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스크린톤을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이 안에서 이 종이가 스크린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스크린톤은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이에서 이렇게 분리해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투명한 이 비닐 위에 그 위에 그 선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끊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스크린톤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먼저 스크린톤을 붙이기 위한 밑그림을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먹선만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에 이 스크린톤을 필요한 만큼 잘라내게 되는데 그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림 위에 스크린톤을 얹으면 어렴풋하게 그 배경 그림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배경을 따라서 스크린톤을 칼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은 그 이제 크기가 맞겠죠.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얹어서 이게 이제 울지 않도록 잘 맞춰서 한쪽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얹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체를 다 붙일 게 아니고 머리카락만 이렇게 스크린톤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그만큼만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좋으니까 좀 큼직하게 잘랐어요. 이제 칼로 스크린톤을 잘라야 되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종이까지 잘라지죠? 자, 날을 너무 이제 많이 빼지 말고요. 조금만 빼가지고 이 까만 선 안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어쩔 때는 이 먹선이 아주 가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스크린톤을 잘라내기가 아주 어렵죠.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자, 이 칼이 지나가는 방향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스크린 톤이 없다면은 이런 그 중간 톤에 이런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주 그 부드러운 그런 이 중간 톤을 표현하기에는 스크린 톤이 아주 적당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서 보이는 머리카락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죠. 만약 조금 덜 잘라진 부분이 있으면 잘 떨어져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다 잘라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누르고요. 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조심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떼어내게 되죠. 자, 자칫 잘못하면은 그림이 상하게 되니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떼어냈어요. 자, 스크린 톤이 다 붙여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카타날로 이렇게 긁어서 또 효과를 내기도 하죠. 자, 보실래요? 카타나를 옆으로 이렇게 약간 뉘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짝 빛나는 그런 머리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 효과를 낼 때는요, 항상 이 전체적인 이 머리통의 그런 생김새를 머리카락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 효과를 내줘야 되겠죠. 자, 어때요? 재밌죠? 자, 스크린 톤을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스크린 톤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연습을 할 때 스크린 톤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의 스크린 톤을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이 스크린 톤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해지는 그런 스크린 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칼로 긁어서 이런 효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 톤은 전체가 이 배경을 다 붙인 다음에 가운데를 동그랗게 따내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칼로 이렇게 긁어서 마치 빛이 가운데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듯한 그런 효과를 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스크린 톤은 대개 경우가 배경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그렇지만 꼭 스크린 톤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크린 톤은 값이 비싸다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크린 톤 대신에 아까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붓을 세워가지고 이 중심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그려서 스크린 톤이 만들 수 없는 또 다른 맛이 있죠. 자, 이것으로 펜으로 아까와 같은 그런 느낌을 낸 거예요.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만화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만화를 보게 되면은요, 만화는 이렇게 네모난 칸 안에 대개가 그려져 있죠. 물론 동그란 칸을 그리는 사람도 뭐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개 우리가 만화를 잘 그리려면 바로 이 네모와 친숙해져야 돼요. 그 네모 안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연출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화와 만화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화면이 네모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면은 두 개의 네모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네모 안에는 사람이 어때요? 네모가 세워져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서 있고 배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네. 이런 네모는 구도가 있어서 굉장히 사람한테 긴장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선과 이 세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면에 이쪽 그림은 어때요? 여기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요. 이런 요소와 그다음에 이런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 볼 때는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네모 안에 저쪽에서 저 멀리에서 한 소녀가 뛰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화면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모 크기에 비해서 소녀가 작게 표현이 되면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정반대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깝게 화면에 마치 카메라 렌즈에 사람 얼굴이 근접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이것은 멀리 있는 모습과 가까이 있는 모습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만화를 보는 사람은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보라기보다는 남자아이의 입장에서 이 만화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죠. 자, 다음은 이 구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형적인 삼각형 구도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키가 큰 어린이와 강아지, 여기 배경에 간단한 선하고요. 이 선하고 어우러져서 이 삼각형. 여러분들도 미술 시간에 배웠겠지만 가장 편안한 구도가 이 삼각형 구도죠. 그리고 이 만화에서 이 삼각형 구도 이쪽에는 말풍선을 넣기 때문에 대개가 이 삼각형 구도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것은 정반대의 역삼각형 구도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삼각형 구도예요. 자, 이것으로 만화를 그리는 데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요령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은 만화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아이디어는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만화를 보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거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가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것은 곧 아이디어죠. 만화의 아이디어. 그 만화의 아이디어를 어디서부터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그 친구들하고의 이야기라든가 자기 가족 간의 어떤 얘기 혹은 여러분들끼리 그 웃기는 소리 있죠? 무슨 개그, 무슨 유머 그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얘기거리 꽁트가 있죠?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아빠하고 그다음에 아이하고 이렇게 낚시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은,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만화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이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자기하고의 비슷한 경험이라든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지만 낚시를 아는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만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낚시를 해보면은 고기가 이렇게 물렸지만 얼마나 큰 고기가 물렸는지는 꺼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고기의 머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뜰채를 아빠에게 소리치는 만화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자기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만화가 나오지만은요. 항상 보면 전봇대는 어때요? 강아지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강아지가 사용하는 것을 대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방하고 혹은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재미있는 만화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일단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 아이디어에서 금방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거기서 멈추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욱더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를 더 재미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흔히 있는 경우인데
자기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엉터리인지 아니면 정말 재미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지를 자기가 분명하게 냉철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자기 혼자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썰렁하면 그것은 좋은 만화가 될 수가 없죠. 자, 다음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만화의 아이디어는 고정관념은 우리가 깨는 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죠. 자, 고정관념을 이제 깨는 것도 당연하게 어떤 식으로 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죠. 자,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깨지는 이 만화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지금 병아리가 알을 깨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연한 상황이죠. 알을 깨고 나오는 거. 그렇지만 만약에 병아리가 그 껍질에 그 지퍼를 열고 나오면 어떨까? 좀 황당한 얘기지만 만화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모처럼 달걀 껍데기를 빙글빙글 돌려서 열고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안에서 톱으로 썰고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재미있는 만화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뭐냐면요. 만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화의 종류 그러면은 만화의 내용이 어떨까? 내용에 따른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만화의 길이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누거든요.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명랑 만화, 재밌고 아주 웃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명랑 만화, 다음에 순정 만화, 무슨 탐정 만화, 뭐 별의별 만화가 다 있죠.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만화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만화의 길이에 관련된 만화예요. 그러니까 만화가 예를 들어서 한 커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긴 만화까지 며칠 동안 읽어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편 만화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컷 만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컷 만화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단 한 개의 화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한 컷 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한 컷 만화는 거의 시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압축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또 가장 어려운 만화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제가 동물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 만화를 준비해봤어요. 코끼리와 쥐라고 하는 두 가지 동물의 어떤 그 아주 대비가 되는 두 동물을 가지고 소재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으니 한번 보세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만화가 재밌다고 느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재미를 못 느끼죠. 자, 두 번째 만화는요.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이미 하마와 약혼한 사이거든. 아이고, 망했다. 자, 이와 같이 두 컷 만화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부여해 가지고 원인을 제공을 하고 결과에서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거죠. 자, 이번에 세 컷 만화를 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세 컷 만화는 대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원인 발생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이 세자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죠. 쥐가 한가롭게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설정돼 있죠. 자, 쥐가 일광욕을 하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쥐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코끼리가 목욕을 시작한 거예요. 쥐가 코끼리 잔등에 올라가 있는 새로운 상황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만화를 더욱 재밌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컷 만화를 한번 볼까요?
배야. 더 이상 도저히 못 걷겠어. 그럼 내 등에 업혀. 이제 살겠다. 그래? 그럼 교대할게.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재밌는 이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재밌겠죠? 자, 아까 나와 있던 김지훈 어린이가 만화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디서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버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소경진 어린이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만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나 만화가 좋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렇게 만화를 많이 그리는 거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공부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영화 감독이라든가 작곡가 같은 그런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어렸을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화가라든가 디자이너 그런 사람들이 또 뜻밖에도 어렸을 때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 다 만화로 시작했다 그래요. 좀 재밌죠? 자,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런 미술이라든가 디자인에 마침내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직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러분도 그림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이에요. 만화는 바로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상상력을 여러분이 키워가려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책이에요. 책이 바로 상상력의 보고죠. 여러분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욱더 풍부해질 겁니다. 자, 이것으로 김충원의 그림 교실 멋지게 그려보자는 이것으로 마치게요. 여러분 안녕. 다가와봐요 미술의 세계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재미를 신나게 배워요. 연필과 종이 준비만 되면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죠. 신나게 재미있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봐요. 빗불, 애니멀, 코믹, 펜시, 펜슬,